그러게 정훈아, 구축함 갖고 싶으면 내가 집권한 2012년부터 좀 만들지 그랬어. 갑자기 뭔 구축함 귀신에 씌웠는지 2년 만에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이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북한은 설계부터 유지까지 거짓말 위에 쌓은 성이라서 거짓말이 아닌 것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무수한 거짓말들을 볼 때마다 참 어이가 없는데 김정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한 수 더 뜨는 게 김정은입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남긴 수많은 거짓말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황당하고 웃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고난의 행군 시기 푹강냉이 한 이삭으로 끼니를 애울 때도 있었으며 거의 매일 죄기밥과 죽으로 끼니를 애웠다. 나는 고난의 행군 전 기간 장군님을 모시고 인민과 함께 있었고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겪었다. 훗날 역사가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은은 어떻게 지냈는가 하고 물으면 나는 그들에게 떳떳이 말해줄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나는 호의호식하지 않았다. 나는 인민들과 같이 어렵게 살았다. 와, 이건 황당하고 웃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죄기밥은 우리말로 주먹밥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이 거의 매일 죄기밥과 죽으로 끼니를 애웠다고요. 북강냉이 한 이삭을 먹었다고요. 별미로 먹었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걸로 끼니를 애웠다니요.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시기 자기는 죄기밥을 먹고 쪽잠을 자며 다녔다고 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남산만한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걸 똑같이 베껴서 김정은은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창의성도 없는 자들입니다. 차라리 칡뿌리를 캐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고 하지 말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는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반을 말합니다. 이때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무수한 사진이 존재합니다. 바로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을 놀려 다닐 때입니다. 여름이면 스페인 해변에 갔고 겨울이면 스위스에서 스키를 탔습니다. 비싼 식당들 찾아다니며 온갖 진귀한 음식을 다 먹었던 때입니다. 이게 김정은에겐 고난의 행군이었나 봅니다. 죄기밥과 죽 타령은 북한에서 굶어 죽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조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때 김정은이 스위스가 아닌 진짜로 북한에 있었다면 사고가 달라졌겠죠. 대표적으로 지난달 21일 발생한 구축함 진수 사고로 홍기로 청진조선소 지배인을 체포하기 전에 상부터 주었을 겁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 청진조선소에선 수많은 기술자들이 굶어 죽었고 선박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나중에 군수공업부 산하로 조선소에 겨우 한 개 직장만 배속돼 어뢰정이나 소형 잠수함을 종종 만들긴 했지만 대형 군함 건조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수공업부 산하는 배급은 주었는데 조선소의 일부 노동자만 겨우 풀칠을 할 수 있었고 이마저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은 따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청진조선소 사람들이 김정은의 지시에 청진조선소에선 5,000톤급 구축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수 과정에 넘어지긴 했지만 껍데기라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진수대에 올려놓은 것은 청진조선소의 실제 능력으로 볼 때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것도 어디 조선소 탓입니까? 돈을 들여 대형 드라이독을 만들어준 남포조선소는 진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청진조선소에는 드라이독이 없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남포조선소 지배에는 영웅이 됐겠지만 청진조선소 지배에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자가 됐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드라이독이라도 만들어주고 처벌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김정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규격의 군함을 두 군데서 동시에 만들게 한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무지의 결정입니다. 초도함을 먼저 만들어 띄워 문제점을 찾고 이를 반영해 두 번째 군함을 만드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 아닙니까? 비행기도 시제기 만들어 몇 년 운용하고 생산에 들어갑니다. 비행기보다 더 비싼 군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조선소를 분리한 것도 상식 바뀌죠. 이미 군함을 만든 곳에서 다시 만든다면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식이 무너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김정은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뭔가 있어 보이려고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대형 군함 건조 경험이 전혀 없는 곳에서 동시에 구축함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무식한 자가 사고는 자기가 다치고 정작 그 책임은 아래 사람들에게 전가해 죽입니다. 공은 자기 거, 관은 내 거, 공로남불,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러게 정훈아, 구축함 갖고 싶으면 내가 집권한 2012년부터 좀 만들지 그랬어. 갑자기 뭔 구축함 귀신에 씌웠는지 2년 만에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미국도 신형 구축함은 건조에 7년씩 걸리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김정은이 원자력 잠수함도 만든다고 했으니 지금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오줌을 지릴 겁니다. 잠수함은 구축함보다 훨씬 고난도 기술인데 만약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 이제 또 다 죽게 됩니다. 김정은이 제대로 된 통치자라면 청진조선소에선 왜 배가 넘어졌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지배인과 공장 간부들을 닥치는 대로 구속하기 전에 조선소의 기술자들이나 숙련공은 제대로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함경북도는 고난행군 이전인 1980년대 말부터 배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산물도 나오지 않고 자재를 빼돌려 팔 수도 없는 조선소는 청진에서도 기피직장이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대형 선박을 건조했었지만 그때의 기술자들과 숙련공들은 직장을 계속 다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버리고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 시기 청진에 와봤다면 그 참혹한 과거를 딛고 구축함까지 만들어냈다는 자체에 눈물부터 흘려야 마땅합니다. 솔직히 저는 청진 조선소에 구축함을 만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구축함 전복 사고는 한편으론 배급도 월급도 인센티브도 없는 북한의 현실이 만든 대표적인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구축함이 제대로 진수됐다고 쳐도 노동자들에게 이후 배급이라도 제대로 줬을지 의문입니다. 그냥 김정은이 위대해서 구축함 만들었다고 떠들고 끝이었을 겁니다. 조선소와 함께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 등 과학자 집단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집단이 됐습니다. 이들은 군함의 안전성이나 진수 계산을 담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졸지에 처벌을 받게 될 과학자 중엔 고위 간부의 자식들이 있나 보십시오. 안 봐도 뻔합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수학 계산이나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매우 인기 없는 직종입니다. 이런 일을 해봐야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뇌물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연구원들이 대학 졸업생이긴 하겠지만 정말 힘없는 집안의 자식들일 것입니다. 한번 배치가 되면 빠져나올 힘도 없는 거죠. 조선시대로 치면 양반이라 할 만한 고위 간부는 자식을 이런 곳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런 직업은 봉건사회에서 중인의 신분에 불과하니 누가 보냅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학 졸업 후에 국가 발령을 받았다 쳐도 똑똑한 사람들은 길을 쓰고 빠져나왔을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요. 간부가 되거나 외화벌이 기관에 들어가야 먹고 삽니다. 컴퓨터 잘하면 중국 가서 IT 관련 일이라도 하는 게 똑똑한 겁니다. 연구소에 남은 인생은 힘없고 돈이 없어 이도 저도 안 된 실패한 인생일 뿐이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엔 계산기를 두드리면 다행히 죽을 일은 없었는데 이젠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연구소에 남은 루저들도 죽기 살기로 탈출하려 할 겁니다. 그럼 북한의 기술 역량은 더욱 처참히 무너지겠죠. 김정은은 이런 사정을 알긴 할까요? 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김정은은 명품을 휘감은 딸을 데리고 다니며 화를 버럭버럭 내기 전에 북한의 현실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김정은에게
매일 쇠기밥과 죽으로 끼니를 먹고 살길 추천합니다. 살도 빠지고 또 세상도 달리 보일 겁니다. 저런 것을 지도자라고 칭송하는 척 살아야 하는 북한 인민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